우선 제가 간단한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자동차 디자이너고요. 아마 한국인 자동차 디자이너로서는 아마 제 첫 세대 자동차 디자이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63년도에 태생, 그래서 이제 50대가 됐죠. 그래서 서울 태생이고요. 그 다음에 77년도에 저희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계속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살면서 아트센터 디자인 대학교에 제가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7년도에 여름에 포드 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89년도 11월에 디자인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입사 후 2년 4개월 만에 최연소, 최단기 매니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포드에서. 아직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미의 소형차 디자인 스튜디오를 제가 책임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그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했죠. 만 26에 결혼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결혼한 셈입니다. 그다음에 2년 후에 이제 등남 첫 큰애를 낳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후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을 원했는데 딸을 만들 자신이 없어서 세 번째는 스킵하기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1월에 존슨 컨트롤즈로 스카우트를 제안을 받아서 디자인 이사로 이제 스카우트를 해서 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디자인 상무로 승진해서 한국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한국에 가서 6년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이제 마케팅하고 영업까지 맡아서 디자인과 함께 해서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마켓만 제가 책임을 받았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글로벌 전 세계 글로벌 총괄 부사장으로 이제 발령을 받으면서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중국 상해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지금 상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약 한 130여 대 이상의 자동차가 제 손을 통해서 만들어 디자인 됐다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에 이제 관련된 뭐랄까 미디어 매스컴을 탔다면은 조선일보 141원에 연재를 했고요. 2008년도 1월 5주 동안 연속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조선일보 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섭외가 옵니다. 자동차 섹션에서 싸달라 그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카비전 잡지 뭐 젊은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연재를 했었고 또 이 연재를 함으로써 많은 한국 학생들이 자동차 디자인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저를 만나면은 저 때문에 디자이너가 됐다는 사람들이 꽤 저한테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스트라다 잡지라고 또 있었는데 그 자동차 잡지도 한 6년 동안 연재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생활 쪽에서도 꼭 좀 해달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지금 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2008년도에는 또 홍익대학에서도 1년 동안 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시간이 안 돼가지고 토요일 날 중국에서 한국에 날아다니면서 강의를 했고요. 예, 그렇게 이제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제 라이프라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63년도에 출발했죠.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워커힐에 3살쯤가 아마 간 것 같은데 그때 아마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5살 때 입술이 터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입술이 터졌는데 그게 굉장히 큰 쇼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유일한 마이너스 정점이 됐죠. 그 다음에 유치원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또 예쁜 여자 친구 하나를 사귀어가지고 조영미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름을 기억하네요.
많이 잘 같이 놀았습니다. 그다음에 호기심 사건, 10대 10살 되기 전에 이제 호기심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담배 피시는 거를 보고 이제 그것도 한번 하고 싶어서 담배는 직접 못 피겠고 그래서 담배 남은 것을 가게에서 남은 것을 모아가지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종이에 말아가지고 또 동생들을 꼬셔가지고 같이 한번 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7살 때인가 자동차를 벌써 한번 부셨고요. 이 아버지 차가 이제 그 주차돼 있었는데 가지고 놀다가 파킹 브레이크를 제가 놓는 바람에 이제 내려가면서 언덕에서 박았고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뭐 손가락도 한번 문에 찢겨가지고 손톱도 나가고 이제 그래. 뭐 그건 다 잘하는 뭐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수영 선수를 했기 때문에 수영을 이제 뭐 국민학교 체전에서 3개를 딴 데가 이제 굉장히 큰 기억이 남고요. 근데 6학년 들어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뭐 약간의 뭐 이 성장기라 그럴까요? 그게 있어가지고 좀 반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많이 맞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뭐 괜찮았고요. 뭐 반장까지 했고 뭐 해서 했는데 이제 그때 1학년을 마치고 이제 2학년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 갔는데 보통 이제 그 이민을 가면은 6개월이 한국이 빠르기 때문에 그 이제 낮춰가지고 6개월을 낮춰가지고 이제 편입을 하는데 저는 6개월을 앞당겨가지고 2년을 스킵해가지고 중3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도 많이 딸리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죠. 덕분에 그래도 그 많은 노력을 한 덕택에 뭐 전교 20등 안에 드는 성적으로 졸업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 아트센터 대학에 디자인 대학에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제 꿈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 좀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주립대에 간 이유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기초 과목이죠. 기초 과목을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이제 맞춰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 과정 뭐라 그러죠? 그 메이저 전문 그 전공, 전공으로 감사합니다. 참 말이 안 나오네요. 그 전공을 이제 주립해서 그 이 포커스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했고요. 2년 반 동안. 그다음에 아트센터에 이제 입학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트센터가 세계에서도 이제 제일 뭐 알아주는 그 디자인 대학인데 보통 매일 한 3시간 정도 잤나요? 그 정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재학할 동안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 차를 이제 제가 이 인턴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첫 차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졸업하면서 포드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졸업하면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해서 이제 그 일자리를 찾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이제 그 포드 자동차 그다음에 도요타에서도 이제 했는데 포드에서 할 동안에 그쪽에 이제 총괄 부사장께서 저에게 졸업하기 전에도 먼저 그 뭐랄까 취업 그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억에 남고요. 그런 이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 뭐 서슴지 않고 그 입사 제안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포드에 입사해서 굉장히 많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승진했고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신혼이 힘들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시게 되겠지만은 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저 사람 집사람도 굉장히 이런 사실은 그 국제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은 문화적으로는 미국
문학적인 그런 상경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 그 발령을 받아서 포워드에서 발령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둘 아들 다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첫째 아들 굉장히 그 신기했고요. 우리 사이에서 이런 새로운 인생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게 굉장히 그 뭐랄까 신기하고 의미 있고 뿌듯하고 그런 이제 느낌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더 이 뭐랄까 더 특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포워드 본사로 돌아갔는데 이제 한 5년 동안 일본에서 주재하다 보니까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별로 그렇게 좋은 그 환경이 아니게 돼서 이제 그렇게 좋은 그 기억이 없습니다. 또 많은 일을 했고요. 그랬다가 이제 JCI 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와서 이제 너무 이 포워드에서 13년 동안 이제 일을 했는데 한 곳에 너무 있기에는 이제 내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한 번은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JCI로 옮겼고요. 그래서 전수 컨트롤 옮겨가지고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는 이제 뭐 글로벌 총괄로서 뛰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최고봉, 그게 어딜까요? 근데 그게 이제 도달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0살이지만은 아직까지 배울 것이 많고 아직까지도 성장을 해야 될 게 많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영원히 살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성숙했다 그럴까? 인간이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당뇨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는 굉장히 그 좀 약간 인간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정말 난 오래 살고 싶다, 아니면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이제 크니까 파일럿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그 조종사가 되고 싶어서 꿈을 꿨는데 이제 그 77년도에 이민을 가면서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탄 거죠. 처음 타면서 이제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사가 안 되겠구나. 심한 멀미를 해가지고 이제 그 꿈을 접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그림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제가 2살 때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그러셨는데, 종이를 이렇게 많이 사주시면은 제가 그냥 한번 찍 긋고 버리고, 찍 긋고 버리고 하니까 보통 어머님 같으면은 야단치고 다시 쓰라고 뒷장도 쓰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버리면 또 새로 갖다 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기억이 없는데 2살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그림에 굉장히 뭐 재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고 그림을 잘 그렸고 또 그림을 통해서 많은 상상력을 표현을 했고,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저는 만화가가 되겠다. 왜냐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뭐 미키 마우스라든지 박스번이라든지 그런 이제 많이 이제 캐릭터를 드렸고, 또 미국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어를 잘 못하고 친구가 없으니까 어떻게 친구를 만들었냐면은 제가 만화를 그려주면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화를 그려주면 애들이 막 와가지고 저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해서 빨리 사귀었고, 그 다음에 또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만화가의 꿈을 키워서 그렇게 했는데 영어가 늘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만화가가 되려면은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같으면 이제 풍자 만화라든지 그런 그걸 많이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할 만한 영어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캐릭터만 그리는 디즈니 코너에 앉아가지고 뭐 만화 이 캐릭터만 그리는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은 것 같고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미술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네요. 1학년 때 아트센터라는 학교에 견학을 간다 해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전시장에 보니까 자동차 디자인을 한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14살, 15살 때, 이제 만 14살, 15살 때는 굉장히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모든 자동차의 모델 이름은 다 외웠었어요. 미국에 있는 자동차는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동차에 미쳤었는데 그 이제 디자인한 것을 보고 바로 이거다 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기계를 좋아했고 미술을 좋아했는데 창의적인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자동차에 이제 꿈을 꿨는데 그 전에 또 심리학자 꿈도 꿨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의 뭐 굉장히 중요한 꿈이었나요? 이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되고 나니까는 좋은 이제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그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도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성에 도달하는 꿈, 정상, 이제 마운틴 탑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계속 진행 중인 꿈입니다. 제가 존슨 컨트롤에서 일하고 있는데 약간 소개를 하고 지나가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이제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 회사고요. 자동차만 아니고 이제 원래 모체 회사는 빌딩보다도 히터, 난방 시스템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위치를 발명한 워런 존슨 박사로 시작해가지고 발명가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번 주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 스티븐 잡스가 발명한 특허가 우리 회사의 워런 존슨 박사가 한 거랑 동일하다.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특출한 발명가였는데 그분이 이제 이 회사를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2013년도 매출액은 약 44조 원 연간. 전 세계에 17만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영업하면서 이제 여러 도시를 포함하면은 1,300개 정도의 영업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17만 명 중에서 탑 150명 임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아마 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는지는 이제 궁금하실 텐데 디자이너라면은 뭘 하는지 저는 이제 포드 자동차 했을 때는 이제 외장, 엑스테리어, 그다음에 인테리어 다 했지만은 이제 존슨 컨트롤에서 옮기면서 자동차 인테리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는 이제 자동차 아시겠지만은 대시보드라든지 시트라든지 도어 패널, 콘솔 모든 이제 보이는 것이 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이제 모든 자동차 회사랑 다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총괄을 하기 때문에 뭐 미국에 있는 포드, GM, 크라이슬러라든지 유럽의 BMW, 벤츠, 아우디 뭐 등등.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같으면 이제 현대, 기아, 혼다, 토요타. 중국에 이제 모든 카메이커. 중국에는 카메이커의 브랜드가 약 160개가 있습니다. 놀랍죠. 한국에는 현대, 기아, 그다음에 르노, 삼성, 쌍용 정도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중국에는 1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연간 뭐 한 4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저희가 스튜디오가 많은데 지금 제가 관리하는 곳이 8곳이 되고요. 아시아 태평양에서 6곳, 그다음에 북미, 그다음에 독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 업무는 이제 전 세계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해서 각 회사에 자동차 회사에 디자인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요. 그다음에 영업도 해야 되고 전략 계획도 해야 되고 디자인 지시, 품평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제 출장일을 세봤더니 출장일이 한 210일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평균적으로 한 8.5일 마다 한 번씩 대서양이나 태평양을 건넙니다. 그래서 내일도 미국 쪽으로 또 날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주 화요일 날 제가 월요일 저녁에 미국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또 토요일 날 가야 되죠. 그래서 뭐 굉장히 비행기를 많이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산화탄소 감소에는 제가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미 중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라고 생각하는데, why, 왜라는 것을 많이 호기심이라고 할까요?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강한 호기심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호기심을 통해서 많은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미키마우스 시계를 사줬는데 3일도 못 가고 제가 뜯어버렸습니다. 뜯었는데 어떻게 용케 뜯었는데 그것도 뭐 한 10살 정도 됐나요? 뜯어가지고는 다 뺐는데 다시 집어넣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집어넣고 그냥 차고 댕겼어요. 움직이진 않았지만 혼날까봐. 근데 또 하나 사주셨는데 또 제가 또 분해를 해가지고 또 그렇게 그래서 2개인가 3개인가를 제가 파괴한 걸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 자동차도 파괴했고 뭐 전축도 파괴했고 뭐 여러 가지 파괴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장기가 뭐였냐면은 내가 할래. 뭐든지 내가 할래. 이제 그렇게 부모님한테 늘 이제 해서 경험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저를 혼내지 않은 부모님에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많은 것을 부시고 파괴하고 일저지로 했는데도 지금 돌아보면은 저를 그렇게 다그치지 않았던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 저를 지금 만든 그것이 그 과정이 그것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제 작은 아들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애들 키우면서 매일 저녁마다 이제 스토리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동화를 읽어주고 했는데 큰 아들은 그런 게 없었는데 작은 아들은 동화를 읽어주면은 왜 그렇게 그 캐릭터가 왜 그렇게 됐어? 그런 걸 늘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받은 어느 정도의 그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험띠덤띠라는 이제 계란 달걀의 캐릭터가 있는데 왠지 모르지만 이 달걀 캐릭터가 벽 위에 올라서 앉아갔다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걔는 꼭 그것을 끝나면은 매번마다 왜 죽었어? 하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난감해서 매번마다 다른 이제 스토리를 들려줬는데 이유를 그렇게 왜라는 성격이 인성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why라는 것을 계속 물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지만 인생에 대해서 왜 우리는 지구에 태어나는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또 왜 우리는 구속된 삶을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없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이끌려 유치원을 갔고 학원에 갔고 학교를 갔고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유롭지가 않죠. 그런 구속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회사 또는 가족 이렇게 몇 개 그래서 자유스러운 생활은 우리가 못하죠 지금. 그 다음에 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출세를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돈이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죽어야 하는가? 이런 많은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이렇게 제 자신에게 물어봤고 그 답을 찾으려고 많은 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열심히 살아고 바둥거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왜 열심히 돈을 번 사람이나 벌지 않은 사람이나 가는 곳은 마찬가지입니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기억인데 그것만 가져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나요?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약간 저 테마를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크게 생각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대해서 테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의 테마는 뭘까요? 생명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자연을 볼 때 모든 것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이 만든 것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수인 사자나 독수리나 뱀조차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생명을 유지하죠. 참 신기합니다. 그다음에 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땅의 목적은 생체를 자라게 합니다. 그 생체를 자라게 해서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도 우리가 먹습니다. 또는 생체에서 직접 먹을 수 있죠. 우리가 흙을 먹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영양가가 있다고 해도.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미국 사람이 이 흙을 먹고 살 수 있다 해가지고 흙을 먹는 이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뉴스에 나고서 봤는데 그러면 죽습니다. 아무리 흙이 영양제가 많더라도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나온 것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는 땅을 먹고 자라고 있죠. 살고 있죠. 그래서 땅이 우리를 유지를 합니다.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구에 창조된 모든 것은 생명이라는 테마 안에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생태 관계, 즉 Circle of Life라고 하죠. Circle of Life. 그것은 전부 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서클입니다. 특히 그 연어는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데요. 연어는 바다에서 살면서 다시 민물로 올라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센,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연어가 굉장히 센 물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폭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가지고 알을 낳고 죽습니다. 그것도 다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대단한 자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연에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자연은 디자인되었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모르시면은 나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세요. 황금 비율. 그래서 모든 자연 창조물에는 존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세기에 이태리 수학자 휘보나치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 자연에는 이런 숫자적인 법칙이 있다. 그래서 0, 1, 1, 2, 3, 5, 8.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숫자와 두자 숫자를 더하면 세 번째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와 세 번째 더하면은 네 번째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그게 바로 비율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랄 때 첫 번째 가지는 1, 그다음에 두 번째 가지에는 그러니까 1과 1, 그다음에 두 번째는 2가 되고요. 그다음에 3이 되고 5가 되고 그런 식으로 가지가 뻗칩니다. 그다음에 이 비율을 이제 첫 번째 숫자와 두 번째 나누면은 1.618이라는 이제 비율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많은 자연에서 발견됩니다. 그 1.618 커브를 돌리면은 이제 이 나틀러스 쉐입이 되는데요. 이 나틀러스 커브가 나틀러스 자체 쉘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우주 탄생할 때도 똑같은 커브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태풍이 나올 때도 똑같은 커브가 태풍이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귀도 똑같은 커브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1.618이라는 비율은 1대 1.618인데요. 달걀도 세로로 보면은 가로로 할까 세로로 할까 한쪽으로 보면 1이고 또 긴 쪽으로 보면 1.618입니다. 235라는 숫자는 이 벌레를 보면은 머리, 몸, 그다음에 그러니까 가슴, 그다음에 몸통이죠. 235 그런 이제 비율로 갑니다. 우리 몸도 그렇게 돼 있죠. 뼈를 보면은 우리 바깥에서 보면은 알 수 없는데 뼈를 보면은 2358의 비율이 우리 뼈에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심장, 맥박이 있죠. 강박과 약박의 길이가 1대 1.618입니다. 그다음에 0도하고 100도, 우리 몸이 38.6도죠. 그게 1대 1.618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끓이는 온도죠. 또 반대쪽인 1대 1.618의 온도에서는 병균이 죽습니다. 우리 DNA 봅시다. DNA도 마디가 있는데 긴 마디가 있고 짧은 마디가 있는데 긴 마디와 짧은 마디의 비율이 1대 1.618입니다. 그 다음에 팔등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몸에서
이 배꼽까지가 1이면은 배꼽에서 발까지가 1.618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한국이나 동양인들은 좀 약간 좀 그게 안 됩니다. 몸통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양인을 보면은 아름답다고 하죠. 몸매가. 그것은 이제 서양이 이렇게 조각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의 방주도 이 황금 비율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자연을 보면은 우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이제 물론 뭐 이런 해바라기 씨라든지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은 36이고 반대로 돌아가면 48이고 그것도 다 이 피보나치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 되면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다음에 인생과 목적의 테마. 그 방금은 이제 자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의 목적이라면은 인간이 창조한 것은 생명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기술을 발명을 하고 이런 모든 그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은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고 욕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테러를 하고 있고 또 권력과 야망을 통해서 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기술의 한계, 창조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하고 있는 이유가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멸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피 클라이밋 인덱스로 해서 국가별 행복 수치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이제 발표가 되는데 1위가 코스타리카입니다. 2위가 베트남이죠. 보시겠죠.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한국이 몇 위냐면 63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은 빨간 숫자면은 더 악 조건이고요. 파란 숫자나 좀 더 이렇게 초록색에 가까운 숫자는 좀 더 좋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 남미 사람 굉장히 낙천적이죠. 남미, 중남미가 굉장히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인도, 베트남, 부탄, 타일랜드 그런 쪽이 굉장히 그 수치가 높습니다. 미국은 63위 전에도 못 듭니다. 일본은 45위고요. 중국이 우리보다 약간 앞서는 60위입니다. 아직까지 농촌이 많아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속 현대화되고 있는 국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보편적으로 현대화되고 발전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피 인덱스는 뭘 보냐면은 생명, 그러니까 이제 life expectancy, 생명 저거죠. 얼마큼 많이 수명. 네. 그 다음에 잘 살고 있는지의 수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인 과를 잽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합해서 이제 그 해피 인덱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무엇과 어떻게, 그 다음에 왜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많은 것에 무엇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무엇 때문에 배우려고 하고 조기 유학, 해외 연수, 또 유명 대학에 들어야 되고 졸업하면서 결혼해야 되고 대기업 취직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많이 추구하는 무엇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떻게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하고 그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그다음에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것을 많은 것을 해야 되느냐, 즉 나의 삶의 이유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다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하워드 휴즈 아세요? 하워드 휴즈라는 그 미국의 건물 투자가, 그다음에 그 유명한 그 에이비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그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를 만든 그 갑부 하워드 휴즈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76년에 죽었는데요. 죽으면서 남긴 말이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워드 휴즈는 거의 미쳐서 죽었습니다. 손톱도 안 깎고 해서 굉장히 손톱이 길어졌고 머리도 안 깎고 3개월 동안, 아주 6개월 동안 목욕도 안 했습니다. 끝내는 이제 미쳐버렸죠. 그 많은 돈이 사람을 미치게 했습니다. 록펠러 많이 아시죠? 다들 록펠러 뭐 플라자도 있고 뉴욕에 거의 많은 그 록펠러가 굉장히 그 미친 영향이 많은데 아마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제일 큰 갑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 시가로는 670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스탠다드 석유의 공동 창업자이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록펠러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긴 말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외에 비교할 것은 없고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만족시킬 것이 없다.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원자탄의 발명가로 유명하죠. 근세기 최고의 과학자면서 유태인입니다. 독일에서 망명을 와서 미국에 왔는데 굉장히 그 제일 명석한 사람 중에 하나로 알고 있죠. 한 말이 나는 특별한 탤런트가 없다. 그죠? 열정적으로 궁금할 뿐이다. 그 다음에 측량을 할 수 있다고 다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라고 다 측량할 수 없다. 나는 우주의 원리가 아름답고 단순하게 믿는다.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것 제일 아름다운 것은 신비다. 신비는 모든 진리의 과학의 근원이다. 세계적인 최고의 과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스티븐 잡스 아시죠? 아마 젊은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스티븐 잡스가 남긴 말이 아무도 죽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심지어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죽음을 통해서 가고 싶지 않는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온다. 누구도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 안에서 최고의 발명이기 때문이다. 죽음은 인생을 바꾸게 만들고 바로 오래된 것을 없애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준다. 하면서 재작년에 죽었습니다. 나폴레온 근세기의 제일 그 큰 왕국을 만든 사람이죠. 하지만 나중에 귀양살이를 했죠. 죽으면서 마지막 이제 그 때에 성 헬레나 섬에 묶여서 이제 귀양살이를 했는데 여러분 읽으실 수 있는 것 같이 끝내는 우리는 잊혀지고 만다. 최고 정복자와 화려한 왕국의 재앙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저 화제로 남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돈은 행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재물, 명예, 권력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일까요? 우리의 경로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그다음에 손자까지 애를 낳아서 제가 지금 이제 큰 애가 지금 24살이 됐는데 좀 있으면 이제 막 결혼할 나이가 이제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아빠랑 똑같은 나이에 결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손자를 보면은 제 인생이 끝일까요? 성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Y를 찾아야 했었고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그 삶의 디자인 철학을 말씀드리자면은 방대한 경험이 필요하다. 사과도 먹어봐야 된다.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비타민 C가 많고 뭐 빨갛고 가을에 맺어지고 뭐 이렇게 많이 알 수 있지만 제일 사과를 잘 알 수 있는 것은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을 많이 알아도 먹어본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경험을 통해서 얻지 않으면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사고를 쳤고요. 그렇지만 그 얻은 경험은 저에게 굉장히 큰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늘 그 다양한 정보와 지식, 그 다음에 조사라는 것은 지식을 일단 얻게 되면은 그것이 왜 그런가 또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를 제가 꼭 그 confirmation, 그러니까 확인을 하는 그런 조사를 합니다. 남의 지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면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확인할 때에 제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물론 여러분들 뭐 많이 신문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하지만은 저는 좀 굉장히 광범위한 그 분야까지 다 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직업이 디자이너다 보니까는 디자이너로 일을 하려면은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선 소비자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심리를 파악을 해야 되고,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 집사람이 늘 저한테 불평이 많습니다. 늘 지식이 지식만 추구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광범위한 관심. 뭐 이것도 이제 그 호기심이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18휠러라는데 이 대형 트럭 있지 않습니까? 운송 트럭. 그거 라이센스까지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트럭을 디자인해야 되는데, 그 트럭 인테리어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트럭 운전사가 겪는 그런 문제가 어떤지를 모르는데 제가 그 인테리어를 디자인할 수 없다 생각해서 3일 동안 이제 제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는 절대 그 트럭 앞에 차를 가지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안 밟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몇십 톤이 되는 그 무게를 뒤에 싣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급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시겠죠. 이 트럭들을 모는 사람들은 이 스탑에서 100km까지 올라가는데 약 18번의 기어를 변속을 합니다. 18번. 그것도 왼쪽 다리에서 이제 더블 클러치를 해가지고 한 번 기어를 바꿀 때마다 클러치를 2번 밟아야 돼요. 2번씩. 그렇게 되면 왼쪽 다리가 근육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만 운전하게 되면은 온몸이 그냥 전신이 굉장히 고통이 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럭 운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분야를 벗어나면서 이런 경험을 교수님들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했었고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대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더 좋은 대인 관계를 맺으려면 정직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의도가 순수해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배해줘야 될 수 해야 되고,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면서, 또 겸손해야 되지만 또 너무 의식적인 가식적인 겸손함은 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겸손한 자신감 로 이제 대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속담이 있는데, 다리는 절대 태우지 말아라. 지나간 다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나가더라도 꼭 대인 관계를 잘 유지를 해서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영어에서는 지금 6 degree of connection이라고 하는데,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젊은 분들? 그러니까 6번째 다리를 건너면은 모든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6 degree of relationship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3번만 건너도 저를 아는 사람을 전 세계 다른 곳에서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내 말을 어디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한 100번 정도 프레젠테이션 하고, 또는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오토쇼에서 디자인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세미나가 있으면은 꼭 제가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그 대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 많은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그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는 몸을 소홀히 할 수 있는데 운동, 몸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수영 선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수영인데, 여러분께서 자주 이렇게 그 여행을 출장을 가시거나 세계적으로 다니시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은 바로 그 운동을 해서 피로를 해소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차 적응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이제 저녁에 도착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시간차 적응을 쉽고요. 그다음에 명상과 계획, 특히 그 비행기 안에서 보낸 시간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뭐 11시간, 13시간 타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효율적인 시간입니다. 왜냐면 뛰어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명상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 오디오 테이프를 많이 이제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을 오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효율적인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계획은 끊임없이 합니다. 계획은 늘 바뀝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이 바뀌고 또 우리 회사도 바뀌지만 또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계획, 전술적인 계획, 그다음에 운영적인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절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 뭐 출장이 많고 이제 이런 이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이제 회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살을 찔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절제를 잘 해야 되는데, 취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골프도 쳐보고 그다음에 스키도 해보고 했지만은 일단 제가 얻을 것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놀 줄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절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후배와 후계자 육성, 그다음에 교육,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대인 관계에 속하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 교육 후배 육성을 하고 교육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또 젊은 사람부터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고요. 자식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교육 육성을 해봤더니 힘들더라고요. 그 대신 인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버지가 할 것은 인성을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을 나눠주는 것보다도 자식에게는 인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영적인 공급,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또 세상적인 것만 따라다니면 지치죠. 지치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에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비행기 탈 때 또는 이제 차를 장시간 운전할 때 그게 굉장히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에 대한 포커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우리가 환경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목적을 자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은 또 바꾸고 하는데,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의 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좋은 꿈이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철학입니다. 꿈과 목적과 이제 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꿈은 목적을 일으키게 하고 목적은 계획을 창조하게 하면서 계획은 삶의 디자인을 꾸민다. 삶의 디자인은 최종 목적을 위한 인생의 투자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홍대에서 이제 이건 이제 제가 강의하기 전이고 홍대에서 이제 산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마지막 이제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짜가 와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스폰서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이제 그 정장을 하고 넥타이 매고 9시 반까지 딱 시간 맞춰서 이제 제 스태프들하고 같이 갔는데 시간이 넘어도 학생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뭐 이제 많이 오진 않고 다 덤성덤성 오는데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왜 그 학생들이 혹시 그 시간이 10시에 시작하나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9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는 왜 그러면 9시 반 전에 안 오지 않는 거죠? 했더니 삶의 디자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는 제가 이것을 도용했습니다.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의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인성이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만 하는 것에 집착해야 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그 삶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성, 그다음에 이 모든 하는 것의 모든 경과의 목적을 이 삶의 디자인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그 삶을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저의 최종 목적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적은 꿈의 타이밍을 얹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은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고 꿈을 가지시면은 그거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 즉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된다 하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러면 내가 10년 후에 하려면은 그럼 7년 후에는 뭘 해야 되고 5년 후에는 뭐 해야 되고 3년 후에는 뭐 해야 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타이밍이 서게 되죠. 그것이 바로 목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은 열정을 낳고 열정은 꿈을 만든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열정이 생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열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꿈만 가지지 말고 만약 그 꿈을 가지고 싶으면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게 되면 이게 내 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만일 이 꿈을 먼저 설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경험을 해야지만 꿈을 가질 수 있겠죠. 경험 없는 배움은 빈 그릇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빈 그릇이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찬 그 배움은 경험이 추가된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Don't stop asking why.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떻게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보다는 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리어를 생각하는 제 아들들에게 남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사자가 들어간 직업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다 그렇지만은 변호사나 의사나 검사나 그런 거겠죠. 박사나. 근데 저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이너가 되고 미술관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이 컸는데 그것을 저희 아버님께서 맨 처음엔 반대하셨지만은 끝내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저도 제 자식들에게 무엇을 해라 하고 명령하는 것보다도 그들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경험을 통해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직업을 가져도 좋지만 우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되고 열정을 갖고 평생 일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을 책임을 져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식을 교육까지 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법은 어기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첫에는 이제 크게는 졸업을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다른 경로를 찾고 있는데 제가 아무 언급을 안 합니다. 작은애도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는 라틴 학을 전공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여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이 조건 다 맞출 수 있다면은 오케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생에 가는 길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지 정상은 변하지 않는다.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열정과 3일 디자인을 통해서 목적지로 계속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정상을 찾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열정을 키우시고 삶의 디자인을 통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